준비하겠습니다. 예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좀 새로운 분위기를 꾸며보려고 이렇게 커피도 좀 가져다 놓고, 약과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이 발렌타인데이에 이 친하거나 인연이 있는 남성분들에게 이 통일 약과를 선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10,000원이고요. 싸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 2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나 좀 통곡이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통일 약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커피와 통일 약과는 아주 천상궁합입니다. 천상궁합. 그래서 한미동맹은 정말 대한민국의 엄청나게 중요한 동맹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커피하고 약과가 잘 맞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천상의 궁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박상봉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동안 좀 뜸하셨는데 이해란 TV에 대한 애정이 식으신 겁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신 거예요? 예? 한 2주. 제가 집안 일이 좀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아, 그러셨군요. 네. 다른 일 때문에. 그 박사님이 안 오시니까 유럽 뉴스가 끊기잖아요. 그럼 지대한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내가 페이를 지고 받지 못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박사님,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메르켈 총리도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시고, 메르켈 유럽에서도 독일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특히 그 나라는 이제 나치라고 하는 비극적 역사를 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놓지 않게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크죠. 지난 2월 5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대북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나이브한 자세로 북한 회담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이다, 미북 정상회담이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회담을 거쳤지만, 메르켈 총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메르켈 총리가 2월 5일 날 일본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을 방문하면 대개 이제 서울도 같이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일정을 그렇군요. 그렇게 짜는데 오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죠. 이런 것도 글쎄요, 우리나라는 탁 스킵해 버렸죠. 진짜 좀 기분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 노선이 대단히 국제적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게. 그렇죠. 그런 좀 또라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때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풀어라 이런 요구들도 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관되게 독일에서 전해준 메시지도 북한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된 입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BBC, 영국의 BBC 방송에서의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에서. 왜 그렇죠.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느냐. 이런 것이 국제사회의 인권이라든가 핵에 대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저는 유럽의 트렌드, 이것은 또한 국제사회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그 위상은 지금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뭐 이번에 이제 뭐 일본 방문해서 아베와 합의한 사항도 보면 세계 무역 기구에 관한 개혁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 모색,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네.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이제 우려를 표명한 것. 일본과는 대단히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지금 한일 동맹이 강화되는 게 아니 아니라 한일이 아니라 미일 동맹. 미일 동맹이 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지금 그 한일은 급속하게 금이 가고 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그 또 한국을 방문했던 그 어디 누굽니까? 그 저기 미국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미국의 그 왔다 갔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도 와서 한일 관계를 아주 이제 좀 그 안 좋게 보는 네네. 그런 그렇죠. 뉴스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일 동맹의 금이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인식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와 지나치게 예. 북한에 대한 뭐 배려라고 그럴까요? 전 세계가 북한을 잔혹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에 대한 뭡니까? 뭐 배려를 넘어 에이전트? 배려를 넘어 찬양, 존경심까지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들과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결코 이런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랑 친구냐 이게 그렇죠. 인간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깡패랑 계속 같이 다니는 애는 우리가 이제 쟤는 깡패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더군다나 한민족으로서 지금 그 동족이 북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에는 모르는 척하고 그렇죠. 침묵하면서 독재자에게만 아부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북한의 어디죠?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300만 달러를 축복했다는 그런 혐의인데 예. 북한은 그동안에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죠. 부정부패 혐의로 몰아서 제거하는 방법, 또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위험하게. 그렇죠. 교통사고나 부패 혐의. 예, 부패 혐의로 이제 숙청을 하는 거죠. 축청하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독일의 디벨트, 유명한 디일간지 벨트지가 김정은 집권 7년 차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김정은 집권 후에 7년 동안 300 내지 400명의 측근을 처형했다는 겁니다. 300 내지 더 하지 않았을까요? 하여간 뭐 그렇게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뭐 무자비한 숙청과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편협돼 있다. 이거는 뭐 정말 고의가 아니면 이렇게 편협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될 텐데, 이러니까 자꾸 국제사회 속에서 가장 왕따가 당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거가 자꾸 친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국제사회와 그러니까요. 틈새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속되는 김정은의 강기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뽑아서 이제 박사님이 뽑으신 겁니다. 그렇죠. 저 독일어에서 만드셨는데 예, 그렇군요.
이 김정은의 이 광기는 그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날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예. 뭐 스스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이미 늦었다 너무 이런 늦었죠.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자기 형까지도 그러게 그 말이야. 암살한 살인자 중에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김정은에 대해서 뭐 어려운 시기에 자존심을 지킨 뭐 위대한 지도자 이런 헛소리들을 하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감독님, 네. 박상범이 아니고요, 박상범입니다. 예. 네, 그쪽도 바꿔주세요. 네, 박상범 박사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저 빌트지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제가 독일의 최대 판매 부수를 자랑한 빌트지를 여러 번 소개했는데 어떤 그렇죠. 생각나세요? 그 마이바크? 아, 마이바크. 독일의 멜츠데스 마이바크 방탄 차량. 예, 예. 그게 거기서 이제 풀만 가드가 타고 판문점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빌트지가 뭐라고 보도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빌트지가 저 차는 예. 김정은의 남한에 새로 만들어진 친구가 대해줬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런 저도 보도를 제가 생각나요. 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빌트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얘기한 건데요. 북한이 지난 2017년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30개였답니다. 2017년에 30기. 30개. 고박한데요? 30기. 또 되지 않나? 이제 여기 보도를 그대로 네. 인용하면. 근데 이 핵무기가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에 5개 내지 7개. 7기가 추가로 개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작년 하면 우리가 뭘 생각나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9.19 평양선언, 그 다음 6.12 미국 싱가포르 회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과 이러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2018년, 그 기간에 북한은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해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2017년에 30개에서 현재는 37개, 35개 내지 37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늘어나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보도를 근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에 1년 동안이면 핵도 없앤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약속했나요? 직접? 1년 동안에도 없앤다고 그렇죠.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그 섭외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섭외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중매자, 섭외부자. 대통령께서 섭외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의 핵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섭외는 하셨는데 중매생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운전대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전석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시면서 그분이 원래 와이드 하셔가지고 네? 운전 잘했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전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과속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아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갔죠. 넘어갔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조석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을 앉힐 것인가, 김정은을 앉힐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섭외부장을 하셨는데 섭외해서 완전히 섭외만 하고 끝난 거죠. 밀려났죠. 예. 그 항상 섭외하는 사람들의 이게 이제 또 하나 이게 2차 미국 정상회담이 2월 27일 뭐 2월 28일 날 내정돼 있는데 이건 오스트리아의 일간지 크로넨 신문입니다. 크로넨. 예. 라고 하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뭐 그동안 소개가 오늘 처음 되는데 크로넨 그렇죠. 신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 핵과 미사일 시설을 지금 그 공항이나 민간 시설에 은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했어요. 박사님 그거 우리가 네. 몇 달 전에 우리가 먼저 방송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뉴스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군력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 시설, 공항, 비행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 시설을 옮기고 있다. 근데 거기 하나 빠졌는데 관광지 있죠. 네. 위락시설 근처에 근처에도. 그러니까 또 이제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이거 한다고 작년에 막 올라가서 손잡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로 금강산 관광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인질이 되는 거예요. 인질이. 예? 그 인질 만들려고 거기다 지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괜히 감성에 들떠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말만 듣고 거기 갔다가 인질 잡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김정은의 그냥 핵인질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고생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독일 언론에 지금 그렇죠. 나왔군요. 아니 그게 그렇죠. 예.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 언론이 아니고 클로넨 신문, 이게 오스트리아 일간지. 그럼 오스트리아에서도 우리 뉴스를 보는 모양이에요. 뭐 어쨌든 뭐 북한 우리가 이거 한지 몇 달쯤 됐거든요. 그래. 예. 근데 이게 막 나오니까 이제 막 우리는 막 뭐라 그럴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했는데 이게 한 발 늦네요. 한 발 늦죠. 북한 뉴스는 이해란 TV가 제일 빠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북한에서 직접 정보를 이제 그렇죠. 우리가 듣고 하니까. 예, 저희들이 분석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예, 빠르긴 제일 빠릅니다. 빠르긴 제일 빠르죠.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 할까요? 네네. 요새 지금 공기가 심각하잖아요. 네네. 대기 공기가 뭐 아주 오염이, 황사도 나오고 미세먼지 뭐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국 때문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에 알고 있죠. 네. 근데 그 독일의 가장 유명한, 가장 신망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슈피겔지가 뭐라고 슈피겔지. 네. 그거 대단하던데. 대한민국 대기 오염의 20%는 북한 때문이다. 진짜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슈피겔지가 이제 1월 30일에 보도한 건데 북한이 세계에서 공기질이 최악이랍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공기 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망률도 북한이 최고로 높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모두가 석탄 발전소래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고 네. 집에서 불 뗄 때 무연탄 떼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도 그게 생생한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불 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빡빡 닦아도 그 탄망 한번 갈고 나면 먼지가 새까맣게 이 구석구석 불려가지고 잘 지지도 않아요. 그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1989년, 그 90년 요때 제가 동독을 이제 가면 이제 독일 친구하고 이제 차를 타고 동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공기가 갈탄, 석탄 냄새, 아주 그냥 자욱하니. 그렇죠. 그게 나중에는 타르가 되잖아요. 타르. 그런 거. 이게 온도차가 탁 생기면 타르가 되면서 그게 이제 그 물 같은 게 새까만 물 같은 게 막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 나쁜 거죠. 그게 완전히 그래서, 바람 속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공산권 지역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석탄, 갈탄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다. 근데 저는 참 이거 참 웃기기도 하고 놀란 게 북한은 전력 생산의 50%를 석탄 발전소로 의지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수력 발전소가 겨울에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1월달에 지난 1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의 석탄 공업은 북한 경제 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석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건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게 슈피겔이 그렇게 보도한 겁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인용해서 북한 석탄 공업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석탄으로 인해서 북한 공기오염이 최악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망률에 공기오염 사망률이 전 세계 최고로 높다. 그리고 이 북한발 미세먼지가 남한에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심각하다. 남한 공기오염의
90%는 북한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근데 그걸 따라하는 대통령이 문재인 아닙니까? 우리도 뭐 북한산 석탄을 사다가 원전 없애고 굳이 화력발전소를 지금 만든다고 지금. 도대체 이분은 어디 저기 중세 시대에서 오신 분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북한식으로 따라가고 북한식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전혀 규격이 안 맞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하고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고 쇼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내 진짜 웃기는 게 대한민국은 최첨단 기술 국가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달리는 국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무슨 그 조선조 시대에 이렇게 이 과학이라는 거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시대에 했던 발상들. 그리고 왜 동네에서 애들이 소꿉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꿉놀이 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경제 정책인 것처럼 떠들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그 부산에 가셨는데 부산에, 네. 그래서 무슨 스마트 시티 뭐 자꾸 들어서 왜 스마트 시티가 뭐냐 봤더니 길바닥에다가 그 무슨 밟으면 전기가 일어나는 무슨 그런 걸 까는 게 스마트 시티라면서요. 그게 전기가 얼마 나오겠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아요. 차 타고 다니지. 그렇습니까? 또 무슨 단어 얼마나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또 뭐 서울시청 꼭대기에다가 뭐 꿀벌집을 만들어가지고 볼을 치는 시장이 있지를 않나. 하여튼간 이 좌파들이 하는 거가 똑같은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게 일할 줄을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뭡니까? 이 투자 대비 소득이 많이 나는 이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노름. 그러니까 애들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죠. 그 노름놀이를 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시정을 하고 국가 정책을 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가 안 나서 지금 그 어디입니까? 고용 안정센터? 네, 고용센터. 네, 고용센터에 실업자 그 실업급여 탈 사람이 지금 바깥에까지 줄이 들어서 가지고 그렇죠.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나가냐고요.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또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경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말이죠. 독일이 이제 뭐 어저께 그저께 이제 보도 내용 모든 일간지가 보도한 겁니다. 뭐 슈피겔뿐만 아니라 예. 디벨트, 모르겐 포스트, 도이치자이툰 뭐 연연한 모르겐 포스트, 타겟슈피겔 모든 신문이 그저께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독일은 이제 완전 고용을 넘어서 예. 2060년까지 예. 해마다 26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된다. 와, 그래요? 이렇게 다 가야 되겠다. 다 가야지. 독일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자리 없는 사람 다 가면 되겠네. 그렇죠. 예. 독일이 2015년도에 난민 110만 명을 수용했습니다. 110만 명.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경제가 정말 호황을 넘쳐서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메꿀 노동자가 없으니까 2060년까지 앞으로 40년 동안 해마다 26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된다. 해마다? 해마다. 아, 해마다.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애들이 독일어를 배워야 되겠네요. 예? 이거 그러니까 독일에 일하러 가려면. 우리가 독일 통일을 하면 전부 왜곡시키고 뭐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었느니 동서독이 갈등이 심하느니 이렇게 왜곡되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독일 통일은 참 잘못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오늘날 나타나는 독일의 위상을 보시죠. 예.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독일의 입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남이 하는 데 가서 엉겨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오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독일어 학원이 이제 성황이 되겠네. 독일어 학원 개설해야 되겠네요. 박사님 독일어 학원 하세요. 쿠텐탁 그게 독일어입니까? 네? 쿠텐탁 이거. 쿠텐탁 독일어입니까? 그렇죠. 나도 하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도 독일어 좀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독일 가서 냉면집 하면 어떨까요? 독일에
한국 식당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에는 이제 일본 식당이 있어요. 일본 식당은 아주 전통적인 일본.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일본 식당은 한번 들어가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회 몇 조각 나오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젓가락이나 회 문화에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좀 우수한 또는 이게 구별된 신분상승 그런 문화에 접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싸고 양도 조금 나오고 그리고 독일 깨끗하게 일본식으로 이제 그런 음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당이 굉장히 적어요. 또 한국 식당은 이제 대개 보면 전통 한국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대충 뭐 우리 한국에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게 무슨 설렁탕, 무슨 탕탕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을 개발했잖아요. 학생. 그 독일 학생하고 제가 가서 하면 경쟁력이 있어. 그러니까 격조 높은 고급 한국 식당을 차리면 뭐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아요. 학생 같이 갈까요? 한번 기획해 보세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독일이 통일 이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독일은 자유와 시장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뭐 통합 통일의 모델이 아니고 우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의 통일을 이룬 후에 그야말로 경제발전, 동독재건에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작은 통일, 큰 통일, 북한과 경제교류 열심히 하고 교류협력 열심히 한 다음에 정책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 자체가 왜냐면 말이죠. 북한과의 경협, 특히 경협은 북한의 현체제의 경협은 북한의 공산 권력이 그 경협 사업에 개입을 하고 껌껌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너의 계약하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1교포들의 북한 진출 이런 거 이집트의 그 보라스컴사의 북한 진출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쉽게 얘기해서 삥땅 당하는 겁니다. 삥땅. 시다발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에서 봐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화 시장을 지켜낸 후에 뭐 경협이든 동독재건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김정은과 격려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김정은의 입김이 다 들어가는 경협이 어떤 경협 사업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대로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분명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작년 6월달부터 23일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과정을 마쳤죠. 두 개의 과정을 자유통일 칼리지 1기, 2기를 마쳤는데 성공적으로 마쳤고 3기가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독일어 좀 가르쳐주세요. 여기 어떤 분이 독일에 이민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민 방법이 있죠. 우리 독일을 나중에 상담 좀 해주시죠. 이해란 TV 열심히 시청하시면 나중에 독일 이민 방법도 상담 좀 해드리겠습니다.